지구별 여행 사진가 김원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8회 동안 사진 중급반을 공부를 할 텐데요. 사진 중급반은 초급반과 달리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의 형식적인 내용 부분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 더 이제 좀 중심을 두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진의 형식을 익히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사진도 영상을 하거든요. 영상을 하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 내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전달해야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항상 형식과 내용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활 속에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축제라든지 제사라든지 모든 일들은 다 항상 형식하고 내용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외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사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아주 형식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으로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던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항새가 한 마리 갯벌에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이 항새가 한 마리 갯벌에 죽어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주 간결한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구성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진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갯벌에 죽어 있는 이 황새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 이 황새의 어떤 죽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진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이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다 어떤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에서 배웠다시피 사진의 형식이라는 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 사진을 배울 때 사진의 빛 배웠었죠. 그죠?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속도, 또 노출 측정, 그죠? 렌즈의 초점 거리, 그 다음에 프레이밍 하는 방법, 또 구체적인 프레임샷, 또 그 다음에 색온도, 그 다음에 사진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소위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사진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의 어떤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사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진에서는 이러한 형식과 내용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보시면 아주 임팩트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진을 구성할 때 아주 임팩트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사진이 조금 임팩트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간결하게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인도 홀리 축제의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홀리 축제를 찍더라도 가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전체를 다 보여주고자 아주 옥상에 올라와서 넓게 구성하면 그 사물의 형식, 즉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구성하는 것보다는 아주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물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홀리 축제를 통해서 힌두 교도의 어떤 깊은 신앙심 같은 걸 아주 간결한 형식으로 잘라서 구성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도 뛰어나고 내용도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하여금 어떤 많은 생각도 하게 해주고 소위 말하는 마음을 울리게 되는, 소위 감동을 주게 되는 그런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현장에 나가시면 항상 중요한 게 의미가 가능하면 큰 그런 피사체를 아주 간결하게 구성을 하라는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내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구성하라 했죠. 그 간결하게 구성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내용을 간결한 형식으로 구성을 해야 현장의 느낌, 분위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사진이라는 걸 결국은 형식과 내용이 동시에 다 뛰어난 사진들이 이제 좋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인 측면에만 많이 치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내용적인 측면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과 형식은 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제 소위 말하는 형식적으로 뛰어난 사진, 그러니까 형식적인 데만 너무 이제 비중을 많이 두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달력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멋있는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최고의 렌즈로 최고의 장비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장작이 담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용도 있긴 있지만 내용보다는 형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만 뛰어난 사진들은 물론 이제 뭐 카란다에도 쓰이고 잡지에도 쓰이고 몇 군데 쓰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오래 남는 작품이라든지 예술이 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렌다 사진, 달력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진들을 잘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생년력이 짧죠. 그죠? 길어야 뭐 한 달. 한 달 지나면 카렌다 탁 찢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전시장의 그런 사진이라든지 내용적으로 뛰어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남을 만한 어떤 그런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거는 기본이고 더불어 이제 내용적으로 뛰어난 사진을 많이 찍으시라는 이야기죠.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도 전라남도 거기 가거도라는 섬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주 간결하죠. 아주 간결하지만 일단 간결하다라는 것 자체는 형식적으로 단순하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끌게 되면 찬찬히 이 사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이제 여기서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이 꽃 새송이가 지금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 화려하게 담겨 있는 이 꽃 새송이와 그 다음에 이 벽에 있는 이 그림, 이 부분이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약간 좀 코믹하게 그린 이 그림하고 이 꽃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 꽃만 있으면 아 그냥 꽃이 있구나 이렇게 연기를 되겠지만 여기에 코믹한 이런 이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 가지고 하는 메시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근데 저 꽃을 자세히 보시면 저 꽃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조화고. 근데 이제 어쨌든 과거에 가거도라는 섬이라든지 멀리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삶 같은 경우에는 삶이 좀 팍팍하겠죠, 그죠? 팍팍하고 힘든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데 이 저기다 조화를 이렇게 꽂아놓은 그 주인장의 어떤 심성을 보면 좀 팍팍하고 힘든 그런 현실이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이 꽃 보고 웃고 살자, 그죠? 그래도 어떤 희망적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웃고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이 위에 뭐 다른 이제 지붕도 있고 다른 건물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랬는데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프레이밍 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큰 피사체를 좀 핵심을 이루는 그런 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게 구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진의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아직까지는 욕심이 많이 생기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집어넣고 싶고 저것도 집어넣고 싶고 그래서 좀 넓게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근데 넓게 구성을 하다 보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되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가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오랫동안 찍은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 아주 뭐 좀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문화유적지라든지 멋있는 장면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넓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가져와서 PC로 모니터를 쭉 넘겨보면 그런 사진들은 거의 젤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간결한 프레임으로 구성해야 내용 전달, 메시지 전달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머릿속에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자기도 모르게 넓게 찍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진을 아무리 많아도
이제 별 그런 게 효과가 쓸 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사진을 통해서 아마 책도 좀 쓰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포토 에세이집 같은 것도 내실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어떤 도시를 여행을 할 때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도시에 대해서 내가 20장의 사진을 통해서 그 도시를 이야기해 준다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에 맞는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전경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풍경을 담는 어떤 풀샷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장이 만족합니다. 보통 두세 장을 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경우는 한 2장, 3장 정도 찍고, 그 다음에 한 7장 정도는 이제 보통 말하는 미디엄 샷이라고 그러죠. 한 중간 정도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미디엄 샷을 한 7장 정도 찍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장 정도는 클로즈업 샷으로 보여주는 게 아주 효과적인 구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행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어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분들은 전부 다 풀샷으로만 찍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전체적인 그 풀샷만 해가지고 그걸 20장 쫙 보여준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실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시를 찍은 건 분명한데 그 도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도시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보여줄 때도 그런 이제 정경샷은 한 두세 장, 그 다음에 미디엄 샷은 한 7장, 그 다음에 클로즈업 샷이 한 8장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 사진도 작년에 이제 교토 출사 수업을 가게 됐는데요.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답사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기요미즈데라거든요. 청수사. 거기 이제 올라가면 기요미즈데라 쭉 올라가면 쭉 있는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가 앞에 놓여진 그런 이제 조그만 어떤 그런 이제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살상 같기도 하고 조그만의 조각상 같은 그런 건데요. 근데 일단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선이 좀 가지 않나 이거죠. 일단 시선이 간다는 것 자체는 형식적인 것, 즉 단순하게 구성을 한 그런 이제 형식적으로 뛰어난 사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 이제 형식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자세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자세하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그런 장면들이 있고 또 조금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로 연결되게끔 어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건지 파악이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유심히 봐야 보이고요. 보십시오. 여기서 왜 제가 이런 화려한 그런 가게들보다는 이런 소박한 이런 이제 어떤 돌 조각상을 찍었냐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제라늄이죠. 그죠? 근데 제라늄인데 여기에 꽃이 지금 다 지고 없죠. 그죠? 근데 이 꽃이 어디로 왔을까요? 근데 이 꽃이 결국 이쪽으로, 예, 이 돌 석상으로 이제 이 주인이, 이 석상의 주인공이 저 꽃을 마치 가져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의미는 바로바로 팍팍 이렇게 내용은 바로바로 빅스를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일단 형식적으로 뛰어난 사진일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찬찬히 어떤 들여다보게 되면서 사진의 내용적인 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이런 사진들은 벽에다가 프린트 걸어 놓어도 오랫동안 바라봐도 질리지 않은 사진이죠. 그리고 계속 어떤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곱씹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이 우리 풍경 사진 잘 찍은 풍경 사진 같은 건 어떻습니까? 한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의미의 지속 시간이 짧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한참을 들여봐야 그 의미가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뭐 사실 이 부분은 우연의 일치겠죠. 그죠?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여기에 이 제라늄의 빨간색 붉은 꽃이 이렇게 피어 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마침 이제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가 전달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일단 형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형식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뛰어나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돼야 그 내용이라든지 의미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족 사진, 그 다음에 뭐 친구들 사진, 또 그 다음에 지인들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뛰어나지 못해도 어떤 인식적으로 아주 좋은 사진,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 제대로 이제 가족, 연인, 뭐 지인,
찍은 대상으로 해서 찍은 사진들이겠죠. 이 사진들 보면 뭐 제가 가족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미 이제 한 2, 3년 전에 돌아가서 할머니가 96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이 모습들 보시면 이것도 그죠. 할머니 손 약손 같은 그런 것도 들죠. 그리고 새 어떤 며느리가 이제 고향집에서 뭐 추석, 설 음식 같은 거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끼리 이제 저기 뭐 성모도 놀러 가서 조개구이 먹는 거. 그러니까 시골에 갔을 때 얘들 이제 다 컸지만 이제 많이 컸지만 얘들 이제 벌 쓰는 장면들. 그죠. 이게 고향에서 산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떤 훨씬 더 형식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내용적으로, 인식적으로 아주 이게 소중하고 좋은 사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 사진을 많이 찍어주십시오. 부모님들 사진. 뭐 애가 어리다 그러면 이제 애들 사진 찍어줘도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앞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님들 사진을 많이 찍어두는 건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뛰어난 형식을 구축할 수 있는, 구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 초급반, 그 마지막 수업 때 사진의 어떤 프레임하고 프레임샷을 대해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프레임샷을 이용하면, 특히 게시탈트 프레임샷을 이용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뛰어난 사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뛰어나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진들이 형식적으로 뛰어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시탈트 프레임샷을 잘 응용하면 1차적으로 시각적인 질서를 잘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진 좀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우리가 게시탈트 프레임샷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기를 해보십시오. 게슈탈트 프레임샷은 하나의 어떤 형태 심리학에서 유래된 어떤 그런 프레임샷인데요.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형상, 좋은 형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된다는 그런 이제 프레임샷을 게슈탈트 프레임샷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 프레임샷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유사성, 연속성, 인접성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유사한 사물이 근접해서 쭉 연속돼 있으면 그걸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점으로 만들어지고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모여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질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게슈탈트 프레임샷이 아주 이렇게 뛰어난 형식을 만들 때 유용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 원리가 잘 적용이 되죠. 여기 보시면 이 레몬을 지금 반 갈라놓은 이거 자체가 유사한 거죠. 그죠? 유사한 사물들이 쭉 연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접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선을 만들게 되고 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죠. 이 아래쪽에도 레몬들이 쭉 이렇게 연속해 있고 근접해 있으니까 하나의 둥근 원을 만들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물이 빛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분은 밝게 빛나고 있고 가장자리 부분은 그늘진 부분이니까 살짝 어둡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소위는 폐쇄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레임 하나에 유사성, 인접성, 연속성, 폐쇄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게 되면 우선 본능적으로 시선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늦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빛을 받고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이 주피사체 부분들이 빛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이 이제 가장자리 부분은 살짝 빛을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사진이 아주 입체적으로 구성됐다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아침 저녁 시간에 빛이 정말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빛을 받고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어둠, 그림자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그림자 부분을 활용을 통해서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안 집어넣었죠. 그죠?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지금 이제 가감하게 잘라서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과감하게 어떤 용기를 내셔가지고 과감하게 간결하게 잘라서 구성하십시오. 그럼 훨씬 더 임팩트하고 사람들이 훨씬 더 시선을 강하게 이렇게 이끄는 그런 사진이 됩니다. 자,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구성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서해안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쭉 가면 배들이 쭉 바다 위에 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세계 어촌에 가면 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게슈탈트 프레임샷을 배웠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유사성,
인접성, 연속성 이런 이제 게스탈트 프레임샷의 원리들을 생각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여기도 정말 이렇게 수십 척의 배가 쭉 있었거든요. 근데 단 배 세 개만 구성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점과 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구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하나의 어떤 저런 개별적인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또 다른 형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주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강에 나가서 사진을 찍거나 바닷가 나가서 사진을 찍더라도 이 게스탈트 프레임샷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뭐 한강에 나가서 지금 주말 되면 한강변에 쭉 나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질서하게 있는 걸 그대로 찍기보다는 여기서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유사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점이 되고 또 다른 형성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서로 연결을 시켜서 또 다른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돋보이는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게시탈 프레임샷은 여러분들이 좀 그냥 적용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히죠.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구나. 대충 이제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사진을 여러분들 찍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찍었다 그러면 사진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항상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정한 질서도 발견하게 되고 패턴도 발견하고, 그죠? 근데 게시탈트 프레임샷에 이루는 원리들도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서 있는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구성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있는 걸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프레이밍 능력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거란 이야기죠. 자, 이 사진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리에 가면 여기가 이제 파리에서 가장 높은 그런 자연 지형 중에 하나인 이제 몽마르트 언덕이거든요. 그 몽마르트 언덕 한켠에 사크레 퀘르라는 그런 이제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 돔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내려다 보면 파리 시내 전체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도 실제로 가보면 평소에 가보면 정말 명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복잡하면 곳일수록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질서를 이루고 있을 때 셔틀을 누르는 게 효과적으로 구성을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묘하게도 그렇죠. 여기서 하나의 커플, 하나의 그룹으로 되죠. 그죠? 또 여기서 이 두 사람들의 그룹이 되죠. 또 여기도 이 사람들도 하나의 또 그룹이 되죠. 또 이 네 사람도 하나의 그룹이 되죠. 여기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의 그룹, 또 이게 그룹, 또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만 전혀 복잡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게시탈트 프레임샷에 의해서 이제 게시탈트 프레임샷이 만드는 그런 유사성의 원리, 인접성의 원리, 이제 근접성의 원리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각적인 질서를 구축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찍지 마시고요. 조금 한 2, 3분, 한 3, 4분 정도 이렇게 기다려서 이 프레임 안이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질 때 셔터를 누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